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 실용화성 시간 다시 돌아왔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조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었고, 뭐 조표마다 몇 개씩 붙는지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우리 조가 몇 개라 그랬죠? 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음악에서 가질 수 있는 조성의 개수, 조성의 개수 먼저 C 메이저 있었고 그 다음에 샵 붙는 거 7개, 플랫 붙는 거 7개 해서 몇 개예요? 총 15개인데 이거는 메이저일 때 그럼 마이너일 때 15개 하면 총 30개예요. 30개의 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조성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조성을 가지고 으뜸음을 구하고 으뜸음을 구한 상태에서 단조의 으뜸음도 구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봤는데 으뜸음의 예를 들어서 자 샵이 2개인 조표가 샵이 2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마지막에 붙은 거에서 반음 올라간 도샵의 반음이 올라간 레가 으뜸음이 된다고 우리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레가 으뜸음인 상태에서 단조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부터 단3도 아래의 음이 단조의 으뜸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레니까 레, 도, 시 C가 단조의 으뜸음이 되고 장조일 때는 D 메이저, 단조일 때는 B 마이너 키가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표를 붙여서 계속 가다 보면 규칙이 생긴다고 했어요. G, D, A, E, 뭐 B 이런 식으로 규칙이 생긴다고 했는데 얘는 몇 도씩 완전 5도 상행하면서 가는 거고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얘는 완전 5도 하행이에요. 이걸 5도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겹치는 구간이 있다고 했어요. 자, B, F 샵, G 플랫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구간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 더 가면 C 샵 그리고 하나 더 가면 D 플랫, G 플랫, C 플랫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D 플랫과 C 샵은 같은 조성, C 플랫과 B도 같은 조성.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 얘네들을 우리는 이명동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명동음에 관한 이야기들 죄송합니다. 이명동음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해봤고 자, 오늘은 10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우리 102페이지 펴고 준비해 주세요. 여기 불빛이 반사돼서 제가 조명을 하나를 안 켰는데 켜야 되겠어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 네,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자, 10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계조하고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근친조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운 조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조는 30개의 조들 중에서 여기 나오죠, 30개.
30개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30개의 조성이에요. 30개의 조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방법, 그러니까 규칙이 다른 거예요. 시작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따라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란한 조. 가장 기본이 되는 조예요. 첫 번째, 안 나온다. 나란한 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다. 여기 소리 안 보이죠? 나란한 조. 자, 나란한 조는 뭐냐면 같은 조표를 사용한대요. 같은 조표를 사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샵 하나를 두고 이걸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메이저일 때는 G, 마이너일 때는 E 마이너가 될 텐데 그럼 G 메이저와 E 마이너는 무슨 관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란한 조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둘의 관계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 예제가 이제 지금 책에 나와 있고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조입니다. 장조의 나란한 조는 단조이고 단조의 나란한 조는 장조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란한 조라고 되면 장단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같은 조표를 사용하면서 C면 A 마이너, G면 E 마이너, D면 B 마이너 이런 식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구성을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기도 하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구성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단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조성을 파악할 때도 조표를 보고 장조인지 단조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떤 단조인지 어떤 장조인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으뜸음조래요. 자, 다른 말로 또 뭐로 되어 있죠? 동주조라고. 동주. 같을 동, 주가 되는 거, 으뜸음, 조. 동주조인데 얘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샵이 하나 있는 G로 예를 들어 볼게요. G 메이저일 때 샵이 하나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는 메이저일 때요. 그러면 G로 시작하는 단조도 있겠죠. 그러면 G로 시작은 하겠지만 조표가 같을까요? 아니죠. 달라요. G 마이너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G 마이너가 되려면 무슨 조표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 돼요. B 플랫에서 잔3도 내려간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렇게 구해야 되지만 30개의 조성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조표가 몇 개씩 붙는 거는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스피드 퀴즈처럼 뭐 무슨 마이너, 무슨 마이너, 무슨 마이너 이렇게 혹은 뭐 무슨 메이저 했을 때 샵 몇 개, 뭐 플랫 몇 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훈련이 돼야 되고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머릿속에 좀 기억을 남겨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같은 으뜸음조예요. 같은 으뜸음조. 영어로는 이제 패러럴 키라고 부르고 있어요. 패러럴 이제 평행하게 간다는 얘긴데 같은 으뜸음조를 사용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패러럴의 의미는 솔라시도 레미파솔, 솔라시도 레미파솔 같은 으뜸음을 시작으로 구성된 장조와 단조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주조, 같은 으뜸음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고 C 마이너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C 마이너의 동주조면 C 메이저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조표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도미넌트 키. 다른 말로는 딸림 조라고도 부르는데, 딸림 화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 우리 한글로 이 화성을 배울 때는 딸림조, 뭐 버금딸림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좀 편하게 기억하는 걸로는 도미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도미넌트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음의 이름들, 뭐 토닉, 슈퍼토닉, 그다음에 미디언트,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 서브미디언트, 리딩 톤, 그다음에 다시 토닉. 그러면 우리 도미넌트는 몇 음이었어요? 도, 레, 미, 파, 솔. 얘가 도미넌트예요. 다섯 번째.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C 메이저라고 할지언정 이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솔실의 화음, G 코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키, 얘로 말하는 거는 코드. 로마자로 표기하면 5도 화음. 다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조성을 얘기할 때, 코드를 얘기할 때, 화성, 우리 로마자의 몇 도인지를 얘기할 때 5도를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도미넌트 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5도 위의 조입니다. 5도권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옆에 있는 조. 우리 5도권에서 이렇게 갈 때, 지금 아까 저는 이제 수평적으로 쭉 풀어놓고 얘기했었는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책에도 있었고, 그걸 보면 시계 방향으로 옆에 있는 조입니다. 이제 샵이 늘어나는 거고, 플랫은 뭐 플랫이 줄어드는 겁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들보다 완전 5도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에서 완전 5도 아래로 가면 어디죠? F. F에서 완전 5도 아래로 가면 B 플랫. 그런 식으로 샵이 플랫이 하나씩 추가될 때, 그리고 C에서 완전 5도 위로 가면 G,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듯이 샵이 늘어나고 샵이 줄어들고 하면서 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도미넌트 키예요. 그러니까 도미넌트 키가 된다는 거는 조성을 따질 때도 도미넌트 키가 되겠지만, 도미넌트 화음이라고 하면은 그 조성에 대한 5도 화음을 얘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키와 화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키는 조성, 화음은 그 조성에 가지고 있는 몇 도 화음. 그 화음이 절대적으로 풀어볼 때는 절대값으로 G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C에서는 G가 될 수도 있을 거고, D에서는 A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절대적인 코드 이름으로 말할 때는 이제 코드가 되는 거고, 이게 몇 도인지를 얘기할 때는 항상 5도가 되겠죠, 로마자로. 그러니까 묻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빨리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거 서브 도미넌트 키. 이건 뭐 알겠죠? 5도가 도미넌트였으니까 서브 도미넌트 키면 4도잖아요. 완전 4도 관계에 있는 애들이에요. C로부터 보면 C에서는 F를 갖다가 그 다음에 완전 4도 위 B 플랫, 그리고 E 플랫, 뭐 A 플랫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들. 마이너도 마찬가지예요. 레, D 마이너, 그 다음에 G 마이너, 그 다음에 C 마이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명동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명동음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고 더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104페이지 체크 한번 같이 볼게요. 나란한 조는 뭐죠? 같은 뭘 사용하는 거예요? 나란한 조는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거죠. 나란한 조 다른 말로 우리 뭐였죠? 릴레이티브 키. 장조의 나란한 조는 당연히 단조가 되겠죠. 그리고 단조의 나란한 조는 당연히 장조가 되겠고, 이제 같은 말 반복하는 거고. 동주조는 뭘까요? 동주조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으뜸음 조라고도 부르며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도미넌트 키는 몇 도 위의 음이에요? 도미넌트 키. 도미넌트니까 숫자 5랑 관련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도수로 따질 때 5는 장오도일까요? 단오도일까요? 감오도일까요? 완전 오도죠? 완전 오도 위의 조를 도미넌트 키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딸림조라고도 부릅니다. 장조의 도미넌트 키는 장조죠. 자, 장조의 도미넌트 키는 장조예요. 그리고 단조의 도미넌트 키는 단조. 그리고 6번 완전오도 아래의 조를 서브 도미넌트 키라고 하며 한글로는 우리 버금딸림 조라고도 부릅니다. 장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장조고 단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단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일이고요. 체크 2도 같이 한번 볼까요? 나란한 조 F 메이저의 나란한 조 뭐가 되죠? 조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하나만 넣고 보시면 돼요. 나란한 조 D 마이너가 되겠죠. 동주조 같은 으뜸음 그러면 자 E 메이저일 때와 E 마이너일 때니까 E 마이너는 조표가 몇 개예요? 샵 하나죠. G 메이저의 단삼도 아래니까 그럼 샵 하나 그리고 E 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 도미넌트 키 E 플랫의 도미넌트 키. 자, 숫자 몇이랑 관련 있어요? 5예요. 그럼 완전오도 위에 있는 거 미파솔라 C 플랫. 그러면 B 플랫과 관계가 있겠죠. B 플랫하고 플랫 2개 그려주면 되죠. 서브 도미넌트 몇이죠? 숫자 4. 그러면은 4도 위. 시도레미 E 플랫. 그러면 플랫 3개 그려주고 E 플랫에 해주면 돼요. 자, 106페이지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 옮김과 조 바꿈. 오선 노트가 있으면은 좀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 요 이제 그 조바꿈, 조옮김 조바꿈을 하면서 여기 지금 유닛 23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면서 오선지에 자꾸 좀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분의 오선지가 있으면 항상 같이 수업하는 동안 같이 좀 휴대를 해서 여러분들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옮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조옮김과 조바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작년에도 기초음악 시간 때 우리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조, 전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2조와 전조의 차이. 2조와 전조의 차이 우리 뭐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2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키인 곡이 있어요. C키인 곡이 있어. 내가 이걸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너무까지는 아니고 나한테 조금 낮은 것 같아. 음역대가. 그래서 2키 정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2키 올리면 뭐예요, 여러분? C키에서 2키 올라가면 C키에서 2키 올라가면 뭐예요? 자, 이제 혼돈이 오겠죠. 2키. 2키면 어떤 친구들은 D라고도 할 거고 어떤 친구들은 E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음은 반음이 있고 온음이 있어요. 그쵸? 키는 반으로 표현을 못해요. C와 C 샵,
C 메이저와 C 샵 메이저는 반키 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음이 아니에요. C 샵 메이저, C 메이저에서 D 샵 메이저로 올라갈 때는 몇 키가 올라간 거? 한 키가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음으로 올라가는 거는 반키라고 보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온음이 올라가는 거는 한 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근데 온음이 올라가는 거 도에서 만약에 C에서 D가 됐어요. 차라리 장이도 올려서 D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클리어하죠. 명확하고. 근데 야 우리 한 키 올려서 D로 가자. 한 키만 그러면 반 키만 올려서 아니면 C에서 반 키 내려서 B로 가자. 아니 통용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이제 여러분들 앙상블 할 때, 우리 밴드 멤버들 혹은 앙상블 할 때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악전을 배우고 악보에 대한 규칙도 배우고 기본법도 배우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의사소통할 때 단어들도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C에서 D는 중간에 C 샵이 있어요. C에서 B는 중간에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키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키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한 키고 총 두 키가 돼요. 사실 키는 반 키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물론 반 키라고 얘기를 해도 통용이 되지만 서로 알아듣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계속 쓰였던 건데 키 자체는 반 키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조와 전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조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C였어. 나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은데 D키로 두 키만 이조에서 그려줘가 맞을까요? 전조에서 그려줘가 맞을까요? 자, 부탁하는 친구가 우리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데 B는 사보를 되게 잘해. 리더십도 잘 그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다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나 이 곡을 C키인 곡을 D키로 2조쯤 해줘가 맞을까요? 아니면 전조쯤 해줘가 맞을까요? 2조가 맞아요. 2조. 조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조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황에 따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좀 그렇게 들이세요. 2조와 전조 차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조는 곡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벌스부터 인트로부터 뭐 벌스 지나고 코러스 브릿지 바뀌겠죠? 뭐 코러스 다시 나오고 아우트로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전체 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통으로 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는 2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조는 뭘까요? 전조도 마찬가지로 조가 바뀌는 건 맞아요. 언제? 곡의 진행 과정 중에 전조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시작을 했어. 쭉 가. 벌스에서 그냥 가. 코러스 그냥 가. 인터루드도 그냥 가.
근데 브릿지로 넘어오는데 브릿지에서 C키였던 곡이 브릿지에서 A 마이너로 바뀌었어. 아예 드러날 수 있게 차라리 그냥 D 마이너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에서 D로 바뀐 과정이 전조인 거예요. 곡의 진행 과정 중에. 그러면 이게 이제 A라는 곡이에요. 만약에 이름이 A라는 곡이야. 그럼 누군가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해. 나 A라는 곡 두 키 옆에서 두 키 올려서 2조 좀 해줘 라고 사보를 부탁하면 C는 D가 되고 D 마이너는 E 마이너가 되게끔 2조가 되는 거예요. 2조가. 곡의 진행 과정 중에. 그리고 D에서 E로 가는, E 마이너로 가는 과정의 구간은 전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곡의 진행 과정 중에 있느냐 아니면 이 전체를 통으로 생각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그 차이를 두는 거니까 전조와 이조는 반드시 구분을 하신 상태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하기가 편해요. 자, 조옮김은 우리 106페이지 다시 볼게요. 여기 조옮김은 곡 전체를 다른 조로 옮기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C키에 나와 있는 멜로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A 메이저로 변환이 된대요. 그러면 일단 으뜸음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음은 절대적으로 들리는 음의 피치는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2조가 되면서 뭐가 생기죠?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은 동일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으뜸음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으뜸음이 달라진 거에 대한 제시를 여기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중간으로 내려가서 우리 조음김 악보를 그리는 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의 악보를 E 플랫 키로 조옮김 하세요. 조옮김이라는 거는 2조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우리 키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우리 지금 106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걸려 있는 예제.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는 음이 솔이네요. 솔, 파, 미, 파, 그 다음에 레, 시, 라, 파, 솔, 레, 미, 시, 도 라고 되어 있는데 조표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C키로 보시면 돼요. C키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꾸려는 조의 조표가 E 플랫이니까 시미라 E 플랫이죠? E 플랫이니까 얘 으뜸음이 어디예요? E 플랫의 으뜸음은 여기죠? 그런데 옮기려는 음이 C키일 때 다섯 번째 음이에요. 그러면 시작하는 음도 E 플랫 키일 때 다섯 번째 음으로 시작해줘야 맞겠죠. 자, C 키일 때 다섯 번째 음이면은 얘는 솔이죠. G. E 플랫일 때 다섯 번째 음이면 미파솔라 C 플랫. B 플랫이 되겠죠. 그럼 B 플랫을 필두로 이 멜로디 라인의 간격만큼 움직여 주시면 돼요. 좀 한 탑 올려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돼요. 시, 라, 솔, 라. 맞나요? 그리고 파, 레,
또 라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면 문제로 나와 있는 거에 둘째 단이 둘째 마디가 레, 시, 라, 파샵이에요. 파샵이면은 그 조성에서 하나가 업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음정도 하나를 업 시켜줘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A 플랫에 걸려있는 애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A 내추럴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 파, 솔, 레, 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조는 쉬워요. 2조는 굉장히 쉽고 그냥 전체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옮겨 적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다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를 좀 이제 하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조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리드십 바꿔 그릴 때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했다가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키 그러니까 리드십 그리지 않고 바로 야 이거 너무 높은데 혹은 이거 너무 낮은데 한 키만 바꿔서 쳐보자. 그때그때 바로바로 연주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려면 어쨌든 리드십을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사보를 다시 하거나 그럴 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해서 2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조바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전조 여기도 나와 있죠. 조바꿈은 곡의 일부라고 나와 있죠. 곡의 일부가 중간에 다른 조로 바뀐 거래. 쭉 가다가 중간에 일로 가든지 아니면 일로 가든지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 특정 음이 지금 조금 없기 때문에 들리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자, 다시 여기까지는 그냥 C 메이저라고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구간부터는 아예 조표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고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곡의 조성을 바꿔줌으로써 전조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예제를 옮겨보면 자, 지금 나와 있는 예제는 C키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임시표가 붙어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C키 중간에도 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C키 중간에도 A 플랫, E 플랫이 들어가 있는 구간 때문에 조성이 바뀐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A키로 변했을 때 2조도 되지만 중간에 있는 전조 구간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숙제로 좀 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숙제로 좀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107페이지 체크 마지막 거부터 그 다음에 연습 문제 3-2번 보시면 나란한 조와 으뜸음 구하는 게 있어요. 요것도 숙제로 해보시고 108페이지 2번 마찬가지예요. 동주조 으뜸음 구하는 것도 숙제로 하시고 그러니까 연습 문제 3-2번 쭉 전부 다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우리가 지금 했던 단원에서 조금 필요했던 것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30개의 모든 조를 완전어도 간격으로 정리해 놓은 표가 5도권이고
시계 방향으로 완전오도, 그 다음에 샵 붙는 순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플랫 붙는 순서대로 해서 진행하다 보면 3번에 임영동음이 생기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거지만 같은 소리지만 이렇게 다르게 써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관계조에 대한 이야기들, 나라난조, 동주조, 뭐 도미넌트 키, 서브도미넌트 키. 그리고 곡의 전체를 바꾸는 거는 이조, 일부가 조금 바뀌는 거는 전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것들을 하는 과정 6번에 나와 있고요. 충분히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읽어보시고, 자, 연습 문제 3-2번 그리고 종합 문제 3번도 주어진 조로 조 옮김해서 여기 117페이지까지죠. 여기까지 전부 다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0페이지로) 와볼까요? 음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0페이지 유닛 24번 음계. 음계란 조 안에 들어있는 음들을 으뜸음으로부터 나열해 놓은 것을 음계, 영어로는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C 메이저 음계는 어떻게 될까요? C 메이저. 자, 지금 여기 7개만 보여주고 있는데 도레미파솔라시 하고 도까지 이제 하면은 총 8개의 음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한 옥타브에는 12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곡에서 12음을 모두 사용하진 않습니다. 조성음악은 기본적으로 7음계를 사용합니다. 7음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요 조성 내에 있는 아이들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외들이 있겠죠.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계속 음들이 추가가 되죠. 도와 레 사이에 도샵이 있고, 레와 미 사이에 레샵이 있고, 미는 없고, 파와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 도 없고. 그러면 총 12음이 들어가요. 어떤 현대음악 같은 경우에서 이제 12음 기법들을 뭐 사용해서 예전에 쉔베르크가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12음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조성감이 없어요. 어떤 조를 쓰는지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12음이 다 들어가게 돼도 별로 조성음악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대신 12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특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12음 기법을 썼던 경우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다루는 지금 대중음악, 조성음악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기본적인 우리 7음들을 가지고만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 음계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음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 장음계, 장음계와 단음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장음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이고, 반음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아이고, 잘리네. 단음계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그러면 장음계부터. 자, 기본적인 장음계의 스케일이에요.
숫자를 먼저 좀 써볼게요. 음들 간의 거리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로 놓고 보면 규칙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까지는 온음, 레미 온음, 미파는 반음, 그쵸? 온음, 온음, 7, 8도 반음. 장음계는 어떤 음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으뜸음으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음 사이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죠. 3, 4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 사이가 반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음이 되든지 간에, 자, 쉽게 C 메이저로 설명을 했었던 거를 조금 틀어서 가볼게요. 자, 어떤 음 아무거나 하나 좀 찾아볼까요?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음을 하나 구성을 해볼게요. 자, D 플랫이라는 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1음이야. 쭉 가는 동안에 3, 4, 7, 8 사이를 반음으로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레 플랫에서 5음이면은 미 플랫, 맞죠? 미 플랫에서 세 번째 음까지 5음이 되려면 그냥 파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이 반음이 돼야 돼. 그러면 파에서 반음 위인 파샵 위치. 하지만 여기선 파샵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지금 우리 플랫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솔 플랫, 5음 라 플랫, 6음 C 플랫, 7음 도 내추럴, 맞죠? 8음까지 반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장음계를 만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아요. 너무 쉬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 메이저 조표 없을 때. 이게 장음계 스케일이에요. 장음계는 좀 밝죠? 밝다는 게 우리 아주 많이 들었던 기본적인 스케일이기 때문에 밝고 익숙함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읊으면서 기억하는 멜로디는 가장 많이 우리 근접해 있는 어떤 익숙한 멜로디 라인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장음계를 우리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언제 어느 곳에서든 장음계 라인 하나와 단음계 라인 하나는 반드시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도구가 설령 어떤 피아노라든지 이런 도구가 없어도 도레미파솔라시도 간격에 대한 어떤 음계 하나는 좀 머릿속에 반드시 박아놓은 상태에서 뭐 확인을 해보던지 이렇게 좀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게끔 좀 훈련을 해주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장조 하나 단조 하나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증화음 혹은 감화음까지 내가 머릿속에 좀 기억할 수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창청음을 할 때, 특히 이제 대중음악에 대한 시창청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음을 듣고 판단하는 그런 시창청음 능력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앙상블을 다 듣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프로듀싱 능력을 기르는 과정 중에 이어 트레이닝, 시창청음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하나를 듣는다기보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화성부터 혹은 화음부터 혹은 장단화음, 완전 우도 뭐 이런 화음들, 장단화음, 그 다음에 증, 감까지 포함되는, 그 다음에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121페이지도 121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체크도 그냥 여러분들 한번 숙제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단음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단음계. 단음계는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단음계는. 첫 번째는 자연 단음계라고 해서 내추럴 마이너. 두 번째는 화성 단음계라고 해서 하모닉 마이너. 세 번째는 가락 단음계라고 부르는 멜로딕 마이너.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세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음계의 구성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연 단음계는 말 그대로 내추럴 마이너, 다시 말해서 조표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쓰시면 돼요. 자, 마이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조표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샵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 아니면 뭐예요? G 메이저 아니면 E 마이너가 되겠죠? 단음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E 마이너부터 시작하는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파, 반음일까요? 아니죠. 파샵이 걸려 있으니까 온음이에요. 파샵에서 솔, 반음이다. 솔, 라, 라, 시, 시, 도. 반음이죠. 도, 레, 레, 미. 자연 단음계는 두 번째,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 사이가 반음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자연 단음계라고 하고, 왜 자연 단음계냐면 나와 있는 조표 그대로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단삼도 아래가 으뜸, 우리 지금 G 키에서 단삼도 아래 E 마이너 키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그대로 음을 2도씩 쌓아가다 보면 스케일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스케일 중에 보니 2, 3, 5, 6 음이 반음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자연 단음계라고 해요. 자, 제가 지금 설명했던 부분 그대로가 1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걸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고, 자, 123페이지도 과제로 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화성 단음계. 화성 단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 2, 3, 4, 5, 6, 7, 8 숫자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타닉, 슈퍼토닉, 뭐 미디언트, 서브미디언트, 도미넌트, 서브미디언트, 리딩톤, 뭐 타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뭘 잠깐 보시면 좋냐면 리딩톤과 타닉의 관계가 원래는 도레미파솔라 시도 되면서 메이저 스케일일 때는 여기가 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도로 이끌어주는 이 관계를 반음으로 만들어줬을 때 리딩톤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이제 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추럴 마이너에는 그게 없어요. 내추럴 마이너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치름에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샵을 붙여준 스케일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는 얘를 화성 단음계라고 부르고 반음의 위치가 2, 3, 5, 6, 7, 8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치가 다 달라지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붙어 있는 요 샵, 소위 말해서 마이너에서 치름이 샵이 되는 게 어디에 또 연관이 되냐면 3도씩 쌓아서 화성이 되었을 때 오도 화음이 원래 마이너인데 메이저가 되는 E 마이너일 때 B 메이저가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연관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도 화음에 3음이 샵되는 게 7음에 샵이 붙었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중에 자유롭게 5도 화음에 3음이 샵되는 코드 아닌 코드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화성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이너 키일 때 5도 화음이 메이저일 때 있고 마이너일 때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연단음계와 화성단음계의 차이는 7, 8음이 더 반음이 되면서 반음의 구간이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성단음계를 구하는 순서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가락단음계 구하는 순서,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나와 있는 것들, 종합 문제 나와 있는 것들 좀 이제 해보고, 다음 주에는 음악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한 곡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악보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미리 좀 출력했다가 음악 들을 때 우리 분석하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 중간중간에 과제라고 제가 명시했던 것들 다 하셔서 수업 끝나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온라인 강의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아무래도 등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모이는 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금 학교 보니까 등원하는 친구들도 좀 있긴 한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진짜 20강의 중에 한 강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강의실에서 두세 명, 한두 명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전공들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보니까 일단은 우리 예정되어 있는 온라인 강의 되어 있는 우리 4월 말까지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악보 하나 지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끝나면 바로 우리 강의 끝나면은 바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출결로 인해서 우리가 출석을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자출결에 대해서 답이 틀리고 맞고를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정된 시간에 항상 출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학교에서 따로 내려오진 않았는데
조금 융통성이 생겨서 아무래도 우리가 예정돼 있던 중간고사 기간에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더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